영화 강철비2를 리뷰함에 있어 정치적인 이야기를 배제하는 것은 감독이 의도한 감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강철비2 자체가 통일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그게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본 리뷰에서는 통일에 대한 윤공의 정치적 입장이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으로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국제전인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 결과 남과 북은 분단의 길을 걸었습니다. 분단 이후 양쪽 모두에게 언제나 서로는 낯선 공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때문에 문학, 영화 등 예술계에서 남북 문제와 관련된 작품들은 항상 큰 이목을 끌었죠. 대표적인 소설 작품으로는 최인원의 광장이나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영화를 예로 들면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나 강재규 감독의 쉬리아 같은 영화들이 있겠죠. 좀 더 최근의 시점에서 바라보자면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영화 강철비 시리즈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큰 화제가 되는 문제가 바로 통일에 관한 문제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가? 5년마다 혹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넓게 자리 잡는 문제가 바로 통일에 관한 담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다룬 영화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겐 영화의 완성도와 재미를 떠나 굉장히 궁금한 것이 사실이죠. 강철비 원 이 신과 함께 1987과 경쟁하며 약 400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한 데에는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겁니다. 저는 강철비 1을 정말 의미있게 봤습니다. 분단 상황 속 한반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영화에서 묘사되는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이야기는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통일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강철비 1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분단 상황 속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 이러한 영화의 의미는 이번에 개봉한 강철비 2에서도 유효했습니다. 전적의 세계관에서 더 나아가 남한, 북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실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 있는 여러 국가들의 역학관계를 묘사하여 전작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영화의 내용이 약간 어렵다든가 굳이 필요 없는 캐릭터가 존재한다든가 결말부 과했던 국뽕 장면은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보도록 하죠. 본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북한 원산에 모입니다. 하지만 매번 그랬듯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 그러던 와중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발합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호위 청국장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세 번 모시갔습니다. 남한과 북한, 미국의 새 지도자는 북한 핵 잠수함 백두호에 납치 구금됩니다. 시방 중국 애들한테 무수고 받아 처먹고 있지를 않는 거야. 이게 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지원을 약속받고 일본 영토에 핵로켓을 쏘려는 호위 총국장. 만약 그의 계획대로 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핵잠수함 백두호에 갇힌 상황. 과연 새 정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영화 강철비2 리뷰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영화의 스토리는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영화 초반부터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에 영화 전반적으로 주인공들의 대사가 상황 설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화고 정치인이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적지 않는 건 문제일 겁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이야기가 중심인 영화 초중반부를 지나 후반부에서는 잠수함 액션에 초점을 맞추며 잠수함 관련 용어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주 시도하지 않았던 특이한 액션이라 신선하기도 했고 밀리터리 영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잠수함에 대한 고증이 상당히 잘 이루어졌기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보신다면 적잖이 당황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철저한 고증이 영화의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하는 영화 초중반부에는 이거 무슨 상황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초중반부의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잠수함 관련 용어와 상황들의 이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객의 선택은 그냥 액션 장면이나 보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이 영화가 감독의 본래 의도대로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라 단순 잠수함 액션 영화로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전작인 강철비 1을 생각하면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작에서도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어렵다는 관객 반응이 있었죠. 아마 이러한 부분을 배려하여 이번 강철비2에서는 북한 측 인물의 대사에 자막이 달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전체적으로 설명이 너무 많아서 내용 이해가 직관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1, 2부처럼 정치적 이야기와 잠수함 장면이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마 이는 영화를 통해 감독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한반도 정세를 통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후반부에는 잠수함 액션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블랙 코미디를 남발한 풍자까지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영화의 주제와 현 시국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단 가장 인상적인 잠수함 액션씬만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제의식과 액션을 잘 혼합하여 호평을 받았던 전작에 비하면 주제의식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게 이번 강철비2였습니다. 영화 강철비 1에는 국수 장면과 지드래곤 이야기를 통해 개그 요소를 첨가했습니다. 쥐들이라고? 알지. 걔 모르면 간첩이지. 개인적으로는 지드래곤 장면을 굳이 넣어야 했나 싶습니다. 때문에 이번 강철비2 개봉 소식을 들었을 때 제발 지드래곤 개그와 같은 장면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말았죠. 미국 대통령의 방귀 장면과 가운데 손가락이 난무하는 장면입니다. 해당 장면들을 넣은 이유는 알겠으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흘러갔던 이 영화에 홀로 너무 튀었던 부분이라 생각해요. 한경제가 통역을 끼고 미국 대통령의 빠른 말에 응수하는 장면이나 새 정상이 호위 총국장에게 잡혀가는 과정에서 영화를 유창하게 하는 유연석의 개그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센스 있는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You speak English? Why not? 이러한 코미디를 보면 밀실에 갇힌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굳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지 않아도, 그리고 방귀 뿡뿡이가 되지 않아도 조금만 고민하면 충분히 좋은 블랙 코미디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원초적인 방식을 쓴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웃기지도 않았고 스토리의 몰입을 방해했던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강철비2,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여러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개연성과 핍진성의 문제는 크게 지적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전작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캐릭터 묘사에 힘쓴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전작과 달리 다른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국뽕과 신파, 필요없는 캐릭터의 존재죠. 하나하나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영화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남한, 북한, 미국의 지도자 이외에도 지도자의 부재 상황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러 국가의 정치인들, 잠수함 안에서 호위 총국장과 위원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잠수함 사람들, 여기까지는 굳이 문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인물 사이에서 펼쳐지는 긴장 관계는 극의 몰입도를 높여주기 충분하죠. 하지만 영화 후반부로 가며 등장에 의아한 인물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염정아와 유연석이죠. 염정아는 이 영화에서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하는 역할은 위기에 빠진 한경제가 무사히 살아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일뿐이죠. 감독은 잠수함의 침몰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한경제의 모습과 염정아의 모습을 교차합니다. 한경제가 탄 백두호가 정말 우연히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구출된다는 결말을 생각하면 염정아의 캐릭터는 신파와 감동을 목적으로 한 캐릭터겠죠. 하지만 문제는 염정아의 기도 장면이 그리 감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화 내에서 염정아와 정우성의 부부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관객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염정아가 영부인이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염정아의 기도 장면은 관객의 공감을 사기 힘들고, 이에 염정아는 컷을 낭비하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연석이 맡은 북한 정상에 대한 역할도 굳이 필요했나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미국 대통령, 남한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갈등을 형성하는 캐릭터는 바로 곽도원이 맡은 호위 총국장입니다. 유연석이 맡은 북한 위원장은 실상 이 영화에서 역할이 없어요. 잠시 전작을 생각해보죠. 전작에선 김 위원장을 부상을 당해 누워있는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때문에 리태안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 세력과 남한 정부와의 갈등 구도가 명확했죠. 하지만 강철비2에서는 실질적인 갈등 구도가 호위 총국
총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위원장 역할의 유연석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핵무기 사용 여부를 두고 갈등하는 김위원장과 호위 총국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 강철비2 새 정상이 잠수함에 갇힌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대부분의 갈등은 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제외하고 발생합니다. 잠수함에 남은 정우성과 곽도원의 갈등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끌어지죠. 상황이 이러하니 안 그래도 역할이 없었던 유연석은 잠수함에서 탈출한 이후 국형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영화에서 유연석이 김 위원장 역할로 등장한 이유는 1부의 정치 이야기와 2부의 잠수함 액션 사이에서 코미디를 통해 복잡한 영화에 대한 관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물 설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영화는 한국 영화가 고질적으로 저지르는 국뽕을 첨가합니다. 영화의 결말부 일본의 어뢰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던 한경재와 백도 친구들은 다가오는 어뢰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알고 보니 잠수함 이 위치한 곳은 독도 근방의 대한민국 영해였고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영화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상징하는 물 위의 독도를 보여주며 끝을 맺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지만 매번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굳이 이렇게까지 국뽕을 넣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물론 영화를 보는 동안은 자랑스럽고 흐뭇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굳이 자랑하듯이 전시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일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저는 헌법은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북한의 지하 자원이니 인적 자원이니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저는 인문학 전공자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인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의 시간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운 선조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힘들게 싸우며 바랐던 국가는 적어도 분단 국가는 아닐 겁니다. 이 땅을 위해 죽어나간 선조들의 뜻을 거스르며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인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실수죠. 즉 통일은 우리의 잘못을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얼마가 걸리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이며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에 통일에 대한 조항이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이 바로 일제로부터의 독립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강철비2를 보신 분들이라면 쿠키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저도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통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